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예, 오늘 5월 1일 호스트 마스터스 코스가 예정된 시간이었는데요. 예, RS 팀과 또 오로라 플랫폼 활성화 일정과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코스가 딜레이 되고 있는 가디언 타임 시간 짬짬이 카타라 힐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라 힐링은 1999년 이해창하고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강의했던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처음으로 시작했던 우리가 프리덤 티칭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하는 우리 태도와 책임 살펴봤고 내면의 신 가르침, 그 다음 이제 카타라 힐링입니다. 형판 가르침이고요. 이 정식 명칭은 카타라 바이오스피릿 힐링 시스템입니다. 이 매뉴얼은 뭐 힐러들 양성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치유의 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페이스F가 일어나고 2015년에, 15년에, 플라즈마 바디 다크플라워, 주파수들이, 다크플라워 전류들이 이제 레인보우 주파수에 의해서 정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동시 호스팅이 공개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10년이네요. 그리고 23년 동시 호스팅, 공개 이후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FA들이 지금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2016년이죠. 트럼펫 펄스가 이런 7년 동안 이제 펄스가 어, 불었을 때 이때 하고 싶었던 OW 아젠다죠. OW 아젠다. 원 월드 오더입니다. 하나의 세계 질서. 이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지금 컨텐츠들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된 거죠. 실패한 건데 이 어떤 거냐면 의식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것이 이제 반드시 물질화가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이제 뉴에이지의 어떤 뉴에이지를 통해서 진리들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색, 상징, 소리입니다. 색, 상징, 소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기술들의 왜곡 있기 전의 상태, 온전한 상태의 색과 상징, 소리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매뉴얼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과학입니다. 좀 이제 사이언스적인 거죠. 이제는 인문학적인 거 넘어서는 또 그 너머에 있는 의식, 형판과학이고 매트릭스 과학입니다. 매트릭스는 행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진행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루할 정도로 정해져 있다라는 침대는 과학이다 이거네요. 침대는 과학이다. 그래서 좀 과학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뉴에이지가 이렇게 마인드 바디 스프릿 시스템을 이게 날려버리고요. 마인드 바디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 하면 이제 과학 기술인데 이 생체 재생을 하는 테크놀로지의 입문 단계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입문 과정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볼 건데요. 이 바이오리제네시스 생체 재생을 하는데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것 이것에 대한 관점들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크놀로지 하면은 굉장히 첨단적이고 또 그리고 앞서간 진보된 것들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엔터테크라는 말이 뜰 정도로 지디가 참여하는 이렇게 이러한 걸 떠나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바이오, 생체, 재생, 테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영원한 생명 아젠다입니다. 마인드 바디 스피릿 시스템, 바이오 스피릿 힐링 시스템. 지금 OW 아젠다들에서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게 환생입니다. 환생. 환생시키겠다. 공부들이 안 된 엔젤릭 휴먼들을 비롯해서 인류들을 환생시키겠다. 지구에 환생된다라는 담보도 없습니다. 그들의 팬텀 매트릭스에 유사한 3차원 지구 같은 행성으로 이주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필멸의 아젠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아젠다다. 이런 부분들을 명료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생명, 여기 이제 그림 보이시는 게 이렇게 이게 제가 이제 그림을 소개를 했죠. 네 개의 그림을. 이게 생명 주기 사이클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기. 영원한 생명 주기가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의식장에서 플라즘 상태로 출현하게 되고, 플라즈마들로 현현하게 되고, 물질화된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있는 거고, 이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스피릿 힐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 바디, 스피릿 통합해서 완성하는 공부가 여기 주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서 당분간 제가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아젠다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돌아가는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영원한 계절이라는 거, 없다, 영원한 계절이란, 실제 영원이란 계절 속에서 부딪히지만, 영원이라는 건 계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포시즌을 얘기하는데, 포시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전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있는 것이 속박이고,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태도와 책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차가운 플레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사이언티스트. 저희는, 우리는 이제 웜스 플레이입니다. 웜스 플레이. 다음 시간에, 이 차가운 플레이들이 하고 있는, 천체들의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이언티스트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너티아 하면서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런 밈들을 유포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과학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젠다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기막힙니다. 물리학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 과학적의 방식을 보면은요, 어이가 없을 정도고, 이 상태가 지금 엘리트들의 의식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아젠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생명이 이상한 것이다. 제가 너무 중요해서 캡처를 다 떴습니다.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오히려 가장 자연스럽다. 그리고 원자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우연한 이유로 생명이 된다. 우연한 이유로, 우연한 건 없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원자는 영원 불멸하다. 그리고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들은 위안을 주도다. 이렇게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지구과학의 물리학을 하고 있는 최고 엘리트들의 의식과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우리는 가디언 자료들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4차원을 환생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면서, 실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소설이 있고, 천국보다 아름다운 제목이 이게 아니라, 어떤 꿈이 What Dreams May Come입니다. 이게 제목이고요. 어떤 꿈이 일어날지. 그리고 인생 이후에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게 원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으로 이제 번역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를 시작을 했는데, 영원히 천국 같은 이 꿈을 꾸란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그 모든 인연들이 쌓인 게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가르침이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단지 머무는 곳이다. 여기가 이제 4차원 세계라 그렇습니다. 4차원의 상위 세계, 하위 세계는 지옥, 상위 세계는 천국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천국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천국을 헤븐이라는 말보다 파라다이스라고 씁니다.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집착 이런 사념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이제 꿈꾸는 것이 계속 있죠. 이번 세계에 못 이루어온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4차원 세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영혼의 성장과 진화를 방해하고 묶어두는 겁니다. 인간을 가리키겠다고 이분이 천국 지원센터장입니다. 뒤에 후광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느님 같은 포스로 나타나죠. 그래서 4차원 환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구에선 철수하니까 다른 3차원 행성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멸하고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생의 아젠다를 꿈꾸고 있다. 우리의 목표를 뚜렷이 할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디언 자료에 프리덤 티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 트리니티 공부하는 요 개념도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고요. 이건 사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 태초에 보이드가 있었고 그 보이드 안에 신은 말했는데 소리 이전 바이브레이션 진동 이걸 이래라고 하고요. 만우 이래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나왔다. 이 빛 이전의 오실레이션 진동을 만해라고 합니다. 그 빛으로부터 높은 천국과 낮은 천국, 상위 천국, 하위 천국입니다. 모든 창조가 나왔다. 그래서 코스모스 우주의 12 영토들 15 광선들, 전물질, 신성한 청사진, 마라타 크리스토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한참 보셔야 됩니다. 한참. 그림 띄워 놓으시고,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우 기반 전자기력 플로우, 요 세로 기둥, 만우, 만의 1의 기둥으로 되어 있고요. 1밀도, 2밀도, 3밀도, 3밀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 쭉 라인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2밀도, 3밀도, 4밀도로 보고 그리고 요게 하위 천국이라는 거예요. 낮은 천국들 15개의 광선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4밀도 이 10차원에서 12차원 마라타 영역이죠. 마라타 액티빈 영역하고 5밀도 여기가 이제 빈 매트릭스입니다. 빈 매트릭스고 이 위에 이제 에너지 매트릭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키라셋 최초 빛이라 근본 빛이라면 여기는 근본 빛 오실레이션 영역이죠. 근본 소리 바이브레이션 영역입니다. 쿤달레이 에너지 매트릭스에 이 부분이 교차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90도로 꺾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90도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누포스, 만의 영역, 일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세 군데로 그래서 여기 마네포스, 이레포스, 마네포스 이렇게 보시고 마네포스는 신의 날숨이고 이레포스는 신의 들숨이다. 그래서 여기가 상위 천국들의 12개 영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4차원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빔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에너지 매트릭스 이게 소리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13, 14, 15 차원의 세 개의 화염이 트리니티 화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라다이스 개념과 천국 개념들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으시고 이렇게 한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라 힐링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밑에 카타라 형판이죠. 그 다음에 머카바고 마드라 아드라나입니다. 중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좀 수료 과정들을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이제 지침서로 제공됐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치유의 관점을 바로 잡는 건데요. 에카샤의 의미, 마누만의 일에 신의 영, 신 가스피릿, 그 다음에 스파크, 시드, CR, 그 다음에 공허, 빛소리. 그러니까 빛소리 형판입니다. 빛소리 형판, 빛과 소리로 창조한 거죠. 그래서 빗소리 근본이 입자의 발현도 바르티카이, 바르티케이, 바르티쿰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진동 입자의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입자가 있다. 그래서 반물질 우주를 만들고 물질 우주를 만든다. 전기자기.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은 그냥 머리에 장착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빗소리 분화에 의한 창조 확장 지점이고, 그 다음에 빗소리 병합에 의한 회귀 수축 지점을 제로 포인트라고 한다. 그래서 카타라는 물질 현현을 위한 이 격자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빗소리 형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카는 뭐냐 빛이고요. 타는 소리입니다. 타고 그 다음에 라는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타라 하면은 빗소리 형판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머카바도 좀 보시면은 이건 이제 이동 움직임을 얘기하고요. 머는요. 그 다음에 카는 이카하고 똑같은 겁니다. 심포스의 표현인 거죠. 빛이 표현되는 거고, 바는 이제 몸체, 바디가 이동하는 것들 해서, 심포스가 표현되고 움직이는, 영혼을 나누는 전차를 머카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카타라. 그래서 빗소리 하나의 형판이다. 이렇게 물질 현안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틀이 있다라는 거죠. 템플릿 격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카타라 레벨 1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치유의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고 치유의 요소, 그 다음에 치유 개시의 응용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무결성의 장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치유의 장, 그 다음에 치유를 촉진하는 기법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책임, 12태도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신성한 청사진, 완벽한 형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이언스를 하면 또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시고 재미있어지는 시간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타라 생체 재생 테크를 하는 거다. 엔터테크 같이. 그래서 뭐 요즘 뭐 그 AI라든가 뭐 내지는 뭐 홀로그램들 이용해 가지고 많은 뭐 펀드라이징들이 일어나서 뭐 주식들도 올리고 막 이러는데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생체 재생 테크입니다. 그래서 컬러, 상징, 심볼, 소리, 사운드 이 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의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에너지 매트릭스 소리에서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빛이 나오고 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두 부분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하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요 소리로 가는 거는 가장 높은 천국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예샤가 까맣게 대문자를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제가 캡처를 떴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 내용만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같이 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캡처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큰 글자로 중요하게 되어 있는 거 주의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개인의 DNA 형판과 쿤달리니 에너지, 차크라, 이건 이제 9차원 에너지입니다. 차크라, 머카바 이동 수단의 자연적이고 완만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확장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는 도구들이다. 의식의 확장이 핵심입니다. 의식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돕는 생체 재생 테크다. 생체 재생 테크닉들은 고도로 진화한 종족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큐런틱 형태의 발생 과학과 진보된 스칼라 역학의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 현대의 지구과학의 패러다임들에 의해서 인지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과학의 패러다임들이다. 위에서 물리학자의 얘기를 보신 것처럼 전혀 접근도 못하는 과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는 현대 지구과학 패러다임들에 의해 입증할 수 있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추론적인 것으로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체 재생 테크닉들을 단지 명상 중에 탐구할 수 있는 선택지로서만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초고대의 진보된 인류 문명의 상승학교, 옛날에도 비전 학교들이 있죠. 이 상승 스쿨들, 내에서 공통의 커먼 널리지였다는 거예요. 공통의 지식, 상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가르쳐졌고, 초고대 시대의 표준 관행으로서, 표준 관행,
으로서 활용되어졌다. 예, 인간 세계의 기본 어떤 보편적인 스탠다드 프랙티스죠. 예, 이 표준 관행으로 예, 활용되어졌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영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상승학교 비전 학교들이 있었고, 신비 학교죠. 있었고, 이때 이제 상식이었고, 관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스칼라 파동 역학들의 자연 법칙 위에 구축되어 있다. 스칼라 파동 역학입니다.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개인의 물질 현현 형판의 휴면 중인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극하는 바디의 물질 현현 형판 내의 의식 에너지의 지위에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들이다. 그 의식 에너지를 지휘하는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식과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응용 프로그램들로서 이렇게 생체 재생 테크가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는 12차원 전극성, 무극성입니다. 의 전물질 형판에 개인의 유기적인 진화적 청사진의 자연적이고 점진적이며 가속화된 촉진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12차원 마라타 형판을 복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테크닉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동시에 DNA 형판과 차크라 시스템, 머카바장, 쿤달리니 에너지들, 그리고 고차원의 의식, 또 그리고 미묘한 에너지체 해부학의 직물 구조로 엮여진 에너지 시스템들 내에 미묘하고 자연적인 가속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치유라는 것들은 이렇게 형판 시스템들 머카바, 뭐 이런 것들이 완벽한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생체 재생의 패러다임에서 그러한 테크닉들은 개인 각각이 바디의 스칼라 파동 형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여러분들 바디의 스칼라 파동 형판의 기능이 이게 지금 왜곡되어 있어서 의식 또한 우리가 섀도우에 이제 끌려다니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영통안을 회복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블랙 심장이라는 노래도 나왔던데 그리고 이 블랙 심장을 통해서 섀도우 작동하죠. 그리고 자유의 블루밍이 노래였는데 블루밍이 가수 그 팀들 이름이고요. 블루밍 always 블루밍이 항상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미카엘의 다크 블루 화염 전류로 계속 컨트롤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형판을 치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자신만의 의식의 더 높은 레벨의 지위 아래서 공동 창조적으로 일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코크레이션 예, 그 코크레이션 하는 게 가디언하고 코크레이션도 하고 우리의 상위의 존재들하고도 코크레이션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인 정체성이 더 높은 레벨들 여기서 이제 이밀도 정체성이죠. 소울의 영적 정체성이 개인의 물질 현현 형판 과정을 지배할 때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인간 존재의 유기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안전하고 자연적이다. 그래서 현재의 의식적 관점에서 생체 재생 프로세스들을 사용하는 것은 더 높은 정체성과 현재의 정체성이 하나로 통합되는 의식과 에너지의 자연적인 과정들을 촉진한다. 고대 진보된 인류 문명들에서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더 높은 진화의 왕국 안으로 의식의 확장의 자연적인 속성을 보여주었고, 스타게이트 통로나 상승을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인간들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래서 리제네시스, 이 재생, 신생, 갱신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환생, 부활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관점이 없다면 상승도 없는 거죠. 스타게이트 통로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로라 플랫폼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도 이동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의식의 확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인간 마인드가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스칼라 파동 패턴들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포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간 마인드가요,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칼라 파동 패턴들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포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라는 거죠. 있다면 적절하게 지휘된 사고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인의 물질 현현 형판에 스칼라 청사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인드가 사고 과정을 통해서 스칼라 파동을 형성하고 이것이 에너지 포스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고들은 이 목적에 봉사하고 마인드 바디 스피릿 시스템에 이 주목할 만한 상태와 외적인 인생 드라마 내의 사건들의 물질 현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고의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에너지 포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외적 인생 드라마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고들은 개인의 물질 현현 형판 내에 스칼라 주파수의 특정 파동들을 형성하는 양극성의 바이폴라 전자기 에너지 방사선의 다차원의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패턴들의 스칼라 파동의 상대적 배치들이다. 여러분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힘드실 텐데 끊어서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형판 내에 이게 스칼라 주파수 패턴이 생기는 거고요. 이것이 뭐냐면 양극성의 전자기적 에너지 방사선의 다차원의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패턴들의 스칼라 파동의 상대적 배치이다. 예,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되지 않은 사고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고죠. 물질 현현 형판 내에 카오스적인 패턴들을 창조하고 반면 명료한 의도를 통해 지휘된 사고는 물질 현현 형판 내에 질서 정연한 패턴들을 창조한다. 명료한 의도로 지휘된 사고, 미묘체 해부학의 구조의 지식은 스칼라 파워의 매우 강력한 형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분명하게, 명료하게 한다라는 거는 결국 내 형판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 그리고 스칼라 파워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개인의 물질 현현 형판 안으로 투사하는 스칼라 에너지 주파수의 패턴들은 형판 내의 전자기적 작동 지침들로서 역할을 하고 직접적으로 현현하는 경험을 마주하게 될 조건들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 이 사이언스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함부로 아무런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워의 무서움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고 나의 사고가 나의 인생을 펼쳤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수가 없고 결국 내가 불러들인 인생이라고 하는 관점까지 새롭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현현 프로세스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의식에 의도하는 마인드가 스칼라 파동들의 언어에 더 익숙해져야만 한다. 이것은 물질 현현 형판이 작동하는 빛과 소리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카타라 형판이 빗소리 형판이라고 했죠.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이라는 거죠. 이 스칼라 파동들의 언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게 뭐냐? 이거는 특정한 파동 스펙트럼들의 형태들을 통해서, 예, 의식의 3차원 마인드를 소리의 주파수들, 그리고 빛이나 색의 스펙트럼들, 그리고 모양, 외형, 쉐입이요. 모양이나 상징들로 나타내는 형태들을 통해서 표현된다. 그러니까 스칼라 파동들이 이렇게 파동 스펙트럼들을 통해서 소리 주파수, 빛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상징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상징들을, 심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소리나 빛이나 상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라이트, radiation, wave,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중요하게 뭐 해놨는지. 우리가 색으로 지각되는 것은 특정 가능한 파장과 또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에너지 시그니처입니다. 에너지 성명을 가진
비방사선 파동들의 특정한 스펙트럼이다. 예, 색으로 지각되는 것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고유의 파장과 에너지 서명을 가지고 있다. 예, 의식의 마인드를 사용해서 색의 수량들을 지휘하면서 우리는 특정한 스칼라 주파수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해 물질 현현 형판에 추가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의식의 마인드를 사용해 상징들의 이미지들을 만들 때 우리는 특정한 주파수들의 배열을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들이 물질 형판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징의 형태들은 외부 언어의 알파벳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조차도 스칼라 파동 가이드를 나타내고 직접적으로 물질 현현 형판에 스칼라 파동 청사진의 윤곽에 영향을 미친다. 물질 현현 형판은 현현한 경험 내의 의식과 바디의 기능을 지배하고 따라서 스칼라 파동들의 언어는 우리가 물질 현현의 원인적 레벨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우리는 색과 상징을 사용해 주파수를 지휘하면서 특정한 바이브레이션 서명과 톤의 사운드 서명을 지닌 에너지 패턴을 창조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물질 현현 형판의 에스칼라 격자의 강력한 바이브레이션 소리 서명과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한다.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개념들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에서 색과 상징은 물질의 형판에 톤의 스칼라 배열들을 지휘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바디, 마인드, 스피릿 시스템 내에 자연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색과 상징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시간, 공간, 물질의 윤곽을 완전하게 통달하기 위해서 배워야만 하는 의식의 물질 현현 프로세스 내에는 많은 난이도가 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주기 보면 이때는 그것이 다 공개되고 있지 않았던 상태인데도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탄트리 오라티치 공개되면서 의식의 물질 현현 과정이 내부 창조계로부터 어떻게 외부 창조계로 발현되고 있는지 전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단계는 더 미세하게 조율된 사고 의도의 프로그래밍 지침들을 개인의 물질 현현 형판에 주는 것을 배우는 것에 있다. 그래서 외부 언어와 3차원적으로 관련된 상징들로 만들어진 사고들과 이미지들은 물질 현현 형판에 다른 층들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들은 사운드의 바이브레이션 패턴들의 윤곽들을 지휘하는 색과 상징 이미지의 스칼라 파동의 언어만큼 정교하게 조율된 물질 현현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차원 언어나 상징들로 생각을 하거나 사고를 하는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만, 물질의 형판에 미치지만, 이만큼 색과 상징의 이미지를 통한 스칼라 파동 언어만큼 강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사운드로 이렇게 한 거는요, 이해샤가 대문자로 써놨기 때문에, 소리로 안 하고, 소리 바이브레이션 패턴이거든요. 사운드의 바이브레이션 패턴들, 이렇게, 요것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을 지휘하는 색과 상징 이미지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물질 현현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원과 스펙트럼 내 통달은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색과 상징, 소리 바이브레이션의 핵심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통달할 때 개발된다.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색, 상징, 소리 바이브레이션의 핵심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다 이해하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 시각화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제 강조가 되죠. 우리가 테크닉을 하거나 우리 프로가 실드 프로가 쉴드 프로가가 뭡니까? 프로가 프로젝션이잖아요. 프로젝션을 할 때,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지네이션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이 테크놀로지였다는 겁니다. 창조적 시각화와 언어적 확언과 같은 마인드 테크입니다. 마인드 테크놀로지들에서 스칼라 형판 프로그래밍의 개시 기술은 처음으로 배우는 기술은
개인의 물질 현현 프로세스들을 넘어 의식의 통제를 얻기 시작하는 방법들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의 정확한 소리 패턴들과 감정적으로 충전된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개발되었다. 그래서 키론틱 사이언스의 키론틱 사이언스 프리덤 티치 키론틱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키론을 연구하는 겁니다. 키론 이 키론은 이제 사고 결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고 결정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 세계에 펼치는 전반적인 것들 다 배우고 있는 거죠. 생태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물질 현현 형판과 바디 마인드 스피릿 시스템 내의 정확한 위치를 통해서 스칼라 파동 언어를 직접 채택하고 암호화된 지침을 지시함으로써 우리가 물질 현현 프로세스 안으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생체재생 테크놀로지들은 우리가 3차원 마인드의 언어로 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물질 현현의 안과 배후의 원인 요소인 본질적인 스피릿의 스칼라 파동 언어로 말하는 세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래서 스칼라 파동 언어로 말하는 세계, 우리가 가야 할 세계입니다. 그리고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들은 미묘한 파형들, 이렇게 미세한 파동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묘한 파형들의 내재된 파워를 활용해서 바디의 핵심 물질 현현 형판 내에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스칼라 역학들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보여준다. 이 프로세스 내에서 색과 상징은 3차원 의식 마인드가 소울, 이밀도 정체성과 정체성의 더 높은 차원의 영적 부분들과의 의식의 공동 창조에 참여하기 위해서 권한을 강화해주는 도구들이 된다. 색과 상징은 스칼라 주파수의 수학적으로 암호화된 감독관으로서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 지휘된 파워의 궁극적인 효과는 물질 현현 형판의 스칼라 스칼라 배열들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다. 결국 우리가 이제 파워의 궁극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거는 형판의 배열들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스칼라 파동들은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하는 바이폴라 에너지 시그니처들의 특정한 지점들이다. 그리고 에너지 단위의 바이브레이션 진동은 3차원적 탐지 범위의 안과 배후에서 내적이고 외적인 사운드의 패턴들을 창조한다. 그래서 물질 현현 형판은 사운드 주파수의 서로 엮여진 직물 구조와 개인과 유니버스 우주의 침묵의 교향곡으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침묵의 교향곡. 그래서 색과 상징의 도구들은 물질 현현 형판의 스칼라 파동 배열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개인의 청사진 내의 사운드 톤들의 바이브레이션 진동 패턴들을 변경한다. 색과 상징은 사운드 방향을 위한 도구들이고 특정한 사운드 톤들의 의도적 적용 프로그램은 또한 물질 현현 형판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파워를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색과 상징과 함께 결합해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톤과 색과 상징을 함께 사용하는 테크닉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복합적인 테크닉들 소개하니까요. 색과 상징의 지시 테크닉들과 더불어 토닝은 물질 현현 형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사운드의 의도적인 발생은 여기에 그 사운드의 의도적 발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리를 일부러 내서 형판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생체 재생 테크놀로지와 영적 확장 프로그램돼서 활용될 수 있다. 같이 다 한꺼번에 사용하는 테크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닝 세라피들은 뉴 에이지의 전인적 치유 패러다임들을 통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나타났고 모든 종교적 전통에서 영적 마스터들의 훈련들 내에 수천 년 동안 적용되어 왔었다. 말해주는 그 언어 그 자체는 토닝의 형태다. 동반하는 상징 알파벳과 함께 모든 상징들과 사운드 톤들처럼 우리들의 언어들을 직접적으로
개인의 물질 현현 형판과 바디를 통해 현현할 수 있는 의식 레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바디를 통해 현현할 수 있는 이런 의식 레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토닝 세라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문명들에서 언어의 파워들은 그것들이 현대의 주류 사회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이해되었다. 예, 특히 고대 종교의 사제 계급들 내에서 언어는 단어, 소리, 이미지들이 직접적으로 대중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 더 의식적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몇몇의 기도, 의례, 노래들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 어떤 것들은 영적 개발을 도왔다. 또 다른 것들은 대중의 의식을 제한하고 통제하기에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지금 FA들은 이걸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글자 단어를 바꾸고 소리를 변조하고 이미지들을 왜곡하고 패턴을 왜곡하는 것들을 계속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리진을 알아야, 진짜를 알아야 이제 가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덤 티칭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대 지구과학의 패러다임은 단지 소리 바이브레이션의 파워를 탐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 색, 상징, 소리 간의 관련성은 아직 인지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고 있다. 전혀 인지되고 있지 않죠. 색과 상징과 소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래서 진보된 초고대 문명에서 스칼라 역학의 이러한 과학들은 전적으로 강력한 방법들로 이해되고 활용되었다. 그러니까 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바이브레이션의 파워. 그래서 색 상징 소리 테크놀로지들은 개인의 건강과 의식의 확장을 위한 생체 재생, 생체 재생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 그것들은 그것들은 또한 행성 쉴드의 스칼라 파동의 물질 연연 형판과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 하려는 사람들 그룹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졌다. 예, 그래서 볼텍스, 또 그리고 타임 포탈들, 그리고 스타게이트들, 레이라인들, 행성의 뇌과 태양빛 발산들을 통해 발생되는 자유에너지 시스템들은 모두 집중된 마인드를 통해 지휘되었고 색 상징 소리의 스칼라 역학들의 지식을 활용했다. 집중된 마인드를 통해서 모두 다 이런 것들을 지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칼라 테크놀로지 에, 테크놀로지 파워들의 남용의 결과로 발생한 고대 문명의 추락 이후 한때 엄청난 양의 파워를 지휘하기 위해 사용된 색 상징 소리 시퀀스들은 숨겨진 그리고 금지된 신성한 지식이 되어버렸다. 이걸로 소리로 행성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감춰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파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체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 상징, 소리, 시퀀스들 내가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사고나 또 내지는 말과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파워의 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파워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체 재생 테크닉들에서 사용되었던 색, 상징, 소리는 단순히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생체 재생 테크닉들의 요소들은 스칼라 스피크의 유니버스 우주의 표준 언어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스칼라 주파수들은 특정한 색, 상징, 소리 시퀀스들을 통해 발생되어 물질 형판 내에 매우 특정한 효과를 창조한다. 그래서 현재 제공된 생체 재생 테크닉들은 단지 이 신성한 과학의 방대한 실체에 대한 우리의 제각성의 계시를 보여준다.
그리고 스칼라 역학의 색 상징 시퀀스를 활용하는 많은 생체 재생 테크닉들은 해당하는 토닝 훈련이 동반된다. 그래서 고대, 초고대 비전을 가르쳤던 신비의 상승 학교들 내에 행성 실드의 DNA 형판과 엑시옴 라인들과 예, 직접 인터페이스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토닝 시퀀스들의 매우 많은 신성한 시리즈들이 존재했었다. 개인 레벨에서 특정한 시리즈의 토닝을 통해서 DNA 형판 내 휴면 상태의 가닥들을 점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었고, 영적 실현의 프로세스, 또 그리고 전인적 치유입니다. 홀리스틱 힐링은 전인적 치유, 생체 에너지 장래, 개인의 머카바 이동수단의 구축을 촉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행성 레벨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토닝 시퀀스들은 행성의 쉴드의 정화, 재프로그래밍, 활성화의 가속화를 위해서 행성의 액션 라인들을 강력하게 개방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신성한 토닝, 액션 라인들은 12톤 라인입니다. 엑시의 톤 라인. 신성한 토닝의 이 시리즈들은 총체적으로 천체들의 음악이라고 불렀다. 행성 레벨에서 이 신성한 토닝들을 사용하는 것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천체들의 음악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2편에서는 천체들의 음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번에는 색과 또 소리와 사운드의 중요성, 그 시퀀스들을 통해서 우리 형판들을 정화하고 영적으로 실현하고 치유하고 워커바 활성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이제 돌아가는 이슈들 좀 보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색을 조작하고 있는지 이 오키드 가짜 바이올렛. 여기 여러분 여기 난초를 중요하게 보십시오. 이 오키드가 난초라는 뜻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화 버전이 있고 백화 버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랏빛, 그러니까 보랏빛 엽서, 보랏빛 엽서 이게 보랏빛 소가운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시아도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진짜 바이올렛이다. 바이올렛이 아니다, 기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역전 전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7, 제니에서 미키 17, 정말, 여기, 이 뮤비에 이렇게 G로 바뀌는 이거 하나 보고 모든 것들 좀 연결을 했는데요. AK107부터 해서 우리가 마우스, 뽀뽀나 해주라도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상징하고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래서 통과 젤리 아젠다에 대해서 더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미키 17 때문에 이거 가져왔습니다. 미키 17을 봤는데 니플라의 행성을 침략한 이제 마샬 정치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마카롱 가게 파산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미키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금 절대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파산한 상태까지 가서 수심당하는 과정까지 안 가야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된 그룹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모품이 돼서 이제 인간을 3D 프린팅 합니다. 그래서 무한 복제되고 있는 미키 17번, 18번들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아주 이 잡은 더럽다는 거죠. 니플하임 행성에 이제 얼음 동굴에 살고 있는 클리퍼입니다. 클리퍼들하고 이제 이 클리퍼는 이런 뜻인데요. 기어오는 것들. 이렇게 애벌레 같이 생겼는데 이게 마마입니다. 이게 애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뭐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고 보고 중요한 소리하고 관련된 겁니다. 예, 질문이 있는데 마지막 뭐라고 하냐. 우리 인간을 소리로 죽일 수 있냐고 미키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 클리퍼들이 구해주거든요. 미키 17을 구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인간을 소리로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마마 클리퍼가 뭐라고 하냐면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키 소리로 구멍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눈알도 터진다고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마마 크리퍼가 뭐라고 하냐면 다 터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터져 이럽니다. 다 죽일 수 있고 다 터진다고. 그래서 미키가 다시 베이비 크리퍼가 나와가지고 그 소리 지르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종족들도 허풍을 떨 줄 안다니 어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마마 크리퍼는 침묵을 하고 웃습니다.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더 이상 않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리로 다 죽일 수 있다.
다 터진다. 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보시면, 예, 좀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에서 이 브레이브 뉴 월드입니다. 이것도 올려오죠. 예, 이 용감한, 그래서 이제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끝났는데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벤져스를 해체한 이 장군이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시 소집하는 얘기던데 이렇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 여기 벚꽃길 나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날개가 달렸습니다. 예, 슈퍼 혈청을 맞지 않고도 자신이 힘을 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노래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컨트롤하는데요. 노래 소리가 들리고 핸드폰에서 성광이 뻥 터지면요. 이 무의식의 지령문을 내서 인간을 조종해서 병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인간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팩트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이게 이 뉴월드를 꿈꾸는 세력들이 계속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폐기된 아젠다입니다. 예, 그래서 폐기된 아젠다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계속 무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신 복수였다가 감사 용서로 지금은 파라다이스 가자, 사차원 천국 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카엘 대천사의 불타는 푸른강 블루밍입니다. 불타는 푸른 강성검을 맡게 되면은 이렇게 제리처럼 무한 복제되는 거죠. 예, 무한. 하지만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단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장난을 치면서 탐정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숫자 맞히는 거 보이시죠? 7분에 났습니다. 1200년 대피하는 11하고 6하고 더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걸 보면 이제 더 가속화될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잔나비 노래를 냈는데 순간의 기차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순간에 나와 너를 그리고 있느냐. 그래서 순간으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승무원 열차죠. 열차는 우주로 가는 겁니다. 은하철도 999인데 가기 위해서 이제 탑승역에 승무원과 이 표를 파는 직원이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스타게이트 키퍼들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메일을 받죠. 편지를 받고 그리고 여기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이렇게 세탁소가 뜹니다. 백조 세탁을 한다. 이 의미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세탁 클렌징하기 위해서 다 세탁소가 나오고 열차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 17분 칼라 또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자기네들의 상징 숫자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 놀토의 바스처럼 계속 뭐 이 받아 쓰이는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게임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17분 칼라에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두발 자전거를 타서 이게 양극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사람들이 짐을 싸고 내려오고 열차를 객장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죠. 바다에서는 여기는 이제 만나는 곳입니다. 아누나키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통일호를 예매합니다. 통일호를 예매하고 아이들 어른들을 태우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둘이 만났죠. 지금 저기압 두 개하고 고기압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계속 날씨 이변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여자 둘 남자 하나 이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자 둘 복제품 같은 겁니다. 자기 그래서 탑승을 해서 사람들이 기다리죠. 여기 여러분들 25 보이시죠? 25 아젠다입니다. 2025 아젠다입니다. 탑승해서 순간역에서 체조를 시킵니다. 운동을 시키고 승무원이 나와서 갑자기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바뀌는데 여기 지금 기타죠. 이렇게 잔나비 기타를 두고 갔다가 이렇게 승무원이 던져주는데요. 기타는 이제 깐타피아 이 기타를 연주하면 차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기차에 탑승을 하고 이 기차는 어디로 가느냐?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은하철도 999입니다. 은하철도 999를 가서 누구나 하냐 메텔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메텔과 아들인지 뭔지 이렇게 은하철도 999가 다시 나오면서 빛이 뻥 터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예, 여러분들 은하철도 999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블랙홀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뭐 환생 아젠다를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렇게 뮤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2016년 트럼프 페퍼스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들만 이제 다 모아봤는데요. 그리고 연도 이렇게 하면 연도가 보이시나?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행 서울역, 반도 여기 같은 연상을 한 사람 감독이 만든 겁니다. 16 부산행부터 해서 이 프리퀄이라고 하는 서울역에서 출발했다는 거 두 개 나오고 그래서 여기 국가부도의 날, 그 다음에 여기 백두산 19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도 이제 한반도가 해리 되는 거죠. 좀비들이 해리 되고 그 다음에 비상선언 22년, 그 다음에 유토피아 아파트가 한동만 살아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한만 살았다. 예, 그리고 서울의 범 이렇게 해서 날짜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월 22일, 8월 9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 비스루막에 이걸 한 거예요. 이거를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하고 지금 이것도 하려고 했던 거죠. 했던 거고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들의 아젠다들을 다 만들어서 임박한 거죠. 이게 지금 다시 음, 그리고 계속 이 사인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갈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주위에서 보시라 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7년 동안에 만들어낸 대표적인 재난 영화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니의 노래죠. 제니가 제너럴 장군을 찾습니다. 장군을 찾는데 자기는 서울시티 파라다이스를 본다. 서울시티 파라다이스를 본다. 먼저 읽어볼까요? 제목이 서울시티입니다. 그래서 예, 비행기에서 이렇게 탑승을 하고 격자창이죠. 또 내려와서 창밖을 보고 비 맞는 여인입니다. 비를 맞죠? 그리고 나서 창밖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타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열차가 떠나고 있고 라이더에 탑승을 해가지고 날개가 달렸죠. 추락선사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비행기와 물고기가 같다. 우리가 이제 보이저이기 때문에 아쿠아 매트릭스에서 온 보이저이기 때문에 두 개 같이 상징을 해놓은 겁니다.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춤추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제 지겨울 정도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티가 파라다이스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를 픽업해라. 이 가서 가만히 보시면은 자기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미지의 서울, 서울시티 노래하고 드라마 같이 만드는 거 보면은 서울에서 더 큰 이슈를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격자, 그리드 웍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그라운드 웍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웍, 이제 이 시간 되시면 확대해서 핸드폰으로 보시면 안 보이실 텐데 이 자막들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라운드 웍을 하겠다. 그라운드 웍 손톱으로 긁어대고 이게 deep into earth 했죠? 지구 안으로 깊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시작해, 시작해, 그라운드 워크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네도 양식성이죠. 딕, 이렇게 해서 하도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롤 모델이 없답니다.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은 뭐, 기존에 없었던 규칙도 없고, 옛날에 했던 거 안 한다. 새롭게 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라운드워 자기소개한다는 식으로 이게 3월 24일이거든요. 이게 지났잖아요. 지났어도 얘네들은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뭔가 하려고 했다 못한 거죠. 그래서 11시 50분 이렇게 됐어. 이게 자기의 필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랑질 하고 있는 거죠. 캐치 아이에도 이게 지금 널리 뭐 이런 뜻입니다. 멋지고 근사하다라고 하지만 이 불쾌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들 표현하는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인간을 이 상품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버블티부터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예,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복사기에다 놓고요. 우리들은 기차 태우는데 자기네들은 리무진 탑니다. 리무진 타고 인간들을 복제하겠다. 그래서 복사기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이 복사기에서 이게 스캔 뜨는 장면이거든요. 스캔 뜨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이 여러분들 이거죠. 차원의 문을 뚫고 들어온 듯한 에, 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얘네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부럽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뷰가 정말 아름답다고 떠들면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죠. 올라가고 자기네들 리무진 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인데 얘네들은 이런 걸 먹습니다. 벌레가 들어있는 아주 이런 것들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칼을 들고 이 샌드위치를 한꺼번에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떠들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브건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기억해라. 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만든 아무것도 걸지 않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신이 내 손을 잡았고, 그때 당신이 내 손을 잡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나를 떠났어요. 근데 여름이 왔죠. 당신은 계속 걸었습니다.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벚꽃잎이 내 머리 위로 떨어진 때를 기억하시나요? 뽑아서 내 머리를 가져가서 그것이 운명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낸 시간들은 마치 또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우울하는 걸 봤어. 그리고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게 헤어질 결심을 몇 년 전에 했고 이번에 헤어진 겁니다. 야, 이것만 나만 일물 같았지만 당신은 떠나갔고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건 나만의 문제예요. 전화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너를 원하기 때문이요. 다시 또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전화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그리고 나를 데려가세요. 전화 드릴게요. 내가 거기에 있을 때 기억하나요? 내가 힌트를 줬을 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요? 내가 힌트를 줬던 걸 기억하나요? 내가 내 손을 잡았던 때를 기억하나요? 하면서 달빛에서 춤추죠?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헤어졌는데 다시 치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여행이 제게 큰 타격을 입혔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좀 우주적입니다. 우주에서. 그래서 당신이 내 옆에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화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너를 원하기 때문이고 당장 나를 데려가라. 그리고 제게 큰 타격을 입혔던 때, 타라가 폭파되었을 때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색깔을 막 색깔 장난을 치는 겁니다. 에카시아 색깔을 가지고 골드, 블루 이렇게 바이올렛 같이 하나, 둘, 세 개. 이 트리니티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갖고 있고 이 쥐구멍으로 들어오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끼들이 플라데스 토끼들이죠. 그래서 바니걸스 요즘 유행하는 뭐 이런 것들 토끼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카드를 뽑고 연쇄적으로 떨어뜨리는데 K를 쓰고 있습니다. K 반지를 끼고 있고 이 친구는 중국 친구죠. 중국 친구인데 K가 쓰러지고 있죠. 뻥 터졌습니다. 이 행성들이 두 개가 충돌을 해서 펑 터졌고 그래 가까이 와라. 솔로 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자기가 다시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하여튼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오늘 지금 그
카타라. 예, 지금 다음 편에 할게요. 이겁니다. 카타라 힐링 생체재생 테크놀로지 2에서 천체들의 음악 볼 거거든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색과 그리고 상징, 저렇게 이제 FA들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색을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 상징들을 어떻게 왜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소리들을 어떻게 변조시키고 있는지, 주파수 변조시키고 있는지 주의해서 예, 볼 필요가 있을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